안녕하십니까. 한의사 김동규입니다. 두통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, 두통이 병이냐, 감기 걸려도 두통이 생기죠. 체해도 두통이 생기죠. 뇌종양이 생겨도 두통이 생길 거예요. 한 대 맞아도 두통이 생겨요. 신경을 빡 써도 두통이 생기고. 이게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 아니에요. 어떤 증후일 뿐이야. 증후라고 한다면, 그러면 이 두통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걸 먼저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돼요. 하루에도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얼마나 많을까요? 무지하게 많겠죠.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CT, MRI를 찍어야 될까요? 뇌 실질의 문제, 뇌종양, 뇌출혈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생명과도 직결된 거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받아보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증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든지 잘 안 된다면 검사를 해보는 것도 맞는데 선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너무 바로 그 검사부터 한다는 거죠. 저희 환자분들 중에 오신 경우에 뇌실질에 문제 있는 사람이 저한테 오겠습니까? 안 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의 정말 많은 수들이 뇌실질의 문제가 아닌 걸로도 두통이 온다는 거죠. 제가 여기에서 내 두통은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오늘 한 가지 딱 짚어드릴게요. 뇌실질의 문제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. 우리가 두통이 나타나는 케이스들 한번 봅시다. 우리가 첫 번째 두통이 어떨 때 많이 나타나죠? 피곤할 때, 잠 못 잤을 때, 의외로 소화가 안 됐을 때 두통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. 감기 걸렸을 때 두통 오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목의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목 주변부의 근육으로 인해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자, 우리가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근육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. 연관통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. 내가 어떤 근육이 아프다고 해서 그 근육이 아프면 직접 통증이 있겠죠. 근데 연관통이라고 하는 레퍼드 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근육은 여기에 있지만 통증은 다른 쪽에 나타나는 그런 통증이 있어요. 그걸 연관통이라고 합니다. 대표적으로 목 뒤쪽에 있는 심부에 있는 그 경추 기립근 중에 하나인 밤극근이라는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 머리에 띠를 두른 듯이 통증이 생겨요. 그래서 여기가 관자놀이가 아파요.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라고 왔는데 근육이완제, 소염제, 해열제 먹으면 잠깐 좀 덜한 듯 하다가 계속 반복돼요. 밤극근으로 인한 통증이 훨씬 많습니다. 이거는 10년이고 20년이고 정말 오래된 환자들도 이걸로 고생을 했지만 정확한 포인트를 못 잡아서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치료를 해볼 수 있겠죠. 또한 판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.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 동일한데 조금 다른 부위예요. 얘는 두정통이 있어요. 머리 위가 아파요. 목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의 과긴장, 길이의 문제,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두통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. 흉골, 쇄골에서 유양돌기까지 붙어있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흉쇄유돌근은 아주 재밌는 근육인데 얘가 문제가 되면 편두통이 많이 나타나요. 안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또 동반돼요. 대표적으로 눈충혈도 나타나요. 코막힘이 생기고요. 이명도 생기고요. 편두통도 생기고 메스 꺾기도 해요. 어지럼도 나타나요. 목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 하나하나들이 정말 두통에서 대해서도 엄청 많은 영향들을 미치니까 오랫동안 두통을 알아왔다면 다른 검진들을 먼저 해보셔도 좋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목 주변부의 근육들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한의 1차 진료 기간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실 때는 다른 데를 다 거쳤다 오세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저는 4차 병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치료를 다 해보시고 검진까지 다 갔다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는 만성적으로 반복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케이스는 두통인 경우에 목일 확률이 진짜 반 이상인 것 같아요. 정말 많아요. 결국은 원인을 못 찾고 너무 두통약에만 연연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신 케이스가 많죠.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통약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.
두통약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목 주변 부의 근육 이상으로 인해서도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볼까? 라는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여자 중학생이었는데 두통을 3년째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지. 모든 검사를 다 해봤고 두통약만 계속 먹고 우리 병원에 왔어요. 일단은 1차적으로 목 쪽의 근육을 치료를 먼저 해보자라고 일단 좀 제안을 했었고 그냥 목 쪽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만 좀 좋아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리바운드를 하고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겪다가 좀 더 면밀하게 봤더니 변비가 심했고 소화불량이 심했고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등등등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니까 3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했고 너무나도 안 좋았던 것들이 잡히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이 친구한테 두통약을 썼겠냐라는 거죠. 한방에도 두통에 좋은 처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증상에는 어떤 약 이렇게 잘 안 씁니다.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. 이 사람의 두통은 어떤 부분이 막혀 있었던 거고 비위가 약하고 심혈은 올라가 있고 장에는 담음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는 좋아졌던 거죠. 근육이 아파서 머리가 아팠던 거는 바로 앞에 있는 증상이었고 근육이 굳어졌던 원인은 소화기 쪽 문제로 근육이 굳어졌던 거예요. 몸에 과긴장이 계속 걸렸던 거죠. 일주일에 대변을 한 번 보면 몸이 힘들지 않겠습니까? 소화가 항상 안 되면 몸이 힘들지 않겠어요?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목 주변부에 과긴장이 걸렸고 이것들이 두통으로 발현됐던 거예요. 단순 두통이 있다 하나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원인적인 요소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두통약에만 좀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.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하는 겁니다.